이 정권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또 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오늘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몇몇 재판에서 말이죠. 상당히 좀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좀 다른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관련 재판의 연장선상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22년형을 받고 이제 구속돼서 이제 재판이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도 뭐 법대로라면 구속이 되는 거죠. 사실 그런데 준법위도 만들고 상시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리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겠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벤처기업 또 그래 뭐 대기업 회장들로부터 탄원서가 연이어서 들어가는 등 제발 선처를 좀 해줘라. 국가 경제를 위해서 이런 바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바람들이 일거에 무너지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일단 소식 전하면서요. 여러분들 그래도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이게 또 다음 그 수순을 밟게 될 수뿐이 없거든요. 이제 원치 않지만 문재인의 사면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삼성을 계속 압박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저렇게 우려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재용 부회장 사면해라 사면해라.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다 써먹겠다 이거죠.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까지 몽땅 사면하면서 문재인이 지지율을 좀 높여보려는 꼼수도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긴급하게 제가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소식부터 하나하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18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이 부회장은 이날 선고로 이제 법정 구속된 거죠.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세원으로 개명했습니다. 미르케이 스포츠재단 204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 정유라 승마 지원에 77억 원 등 433억 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혐의 등 그 다음에 승마 지원을 위해서 해외 계좌에서 불법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뇌물을 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필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 그 다음에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어쨌건 지금 이게 2년 6개월을 받은 거니까 굉장히 세게 받은 거죠.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이거 엄밀히 따지면 이렇습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 드리면 또 박근혜 대통령을 또 비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을까봐 좀 조심스러운데 법리적으로 본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실형을 받았고 그리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거기에 대해서 뇌물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 100% 불리한 상황이었죠. 자, 이게 이제 5년 이상의 형을 내릴 수도 있는데 2년 6개월을 줬다는 건 재판부도 좀 고려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재판부에 이제 오늘 판결문이 보도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 보도에 나오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2년 6개월이다라고 이제 할 텐데 참 그래도 말이죠. 이건 너무한 겁니다. 예. 준법이 만들라고 해서 준법이 만들고 여러 가지 사회 봉사라든가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도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등 이재용 부회장의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 6개월의 실형으로 법정 구속했다. 자, 다른 걸 다 떠나서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겁니다. 오늘 아마 삼성전자 주가가 폭락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삼성이 향후에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회의를 갖지 않겠습니까? 삼성은 이제 떠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예. 물론 사면이 지금 아마 마지막 카드죠. 마지막. 예?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사면이 마지막 카드인데 문재인은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사면 내가 해줬다. 경제 살리려고 해줬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뭐 100%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뿐이 없는 거죠. 이거 그냥 놔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 여론이 뜨거울 텐데 이거 사면하라고 난리칠 텐데 그쵸? 황당하고 예, 좀 뭐라 그럴까요? 예, 이거 대한민국 경제가 앞날이 걱정되는 그런 오늘 재판 결과라 여러분들한테 힘을 내십시오. 이거 보도가 좀 나오는 대로 이 방송은 라이브입니다. 녹화된 게 아니라 라이브고요. 실시간 나오는 거 그대로 여러분들께 예. 자, 눈물 호소도 안 통했다. 이제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계속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물의 호소도 안 통했다. 이재용 실형받고 재구속 종합입니다. 예. 이재용 앞선 결심 공판서
눈물로 선처 호소했고 재판부 실형 불가피하다. 징역 2년 6개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 참. 눈물의 호소도 안 통했다. 예? 가슴 아프네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받고 재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부 뇌물 공여 혐의 이건 다 말씀드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재판으로 구속돼 1년간 재수감 생활을 하다가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가 지금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년 6개월이니까 1년 6개월을 더 살아야 되는 거죠. 1년은 살았으니까. 아주 거지 같은 상황입니다. 자,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 40분 법원에 도착했고요. 이 부회장은 5년 만에 선고받는 심경이 어떤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이 선처를 호소하며 내놓은 대책인 주법 감시위에 대해서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실형이 불가피하다. 아이 그시팔 그러면은 왜 준법 감시는 왜 만들어 놓고 준법 감시위원장은 왜 좌파로 앉혀 놓은 거야? 응? 뭐 장난하는 거야? 뭐야 이거? 원님 재판입니까? 뭡니까 이게? 이제 와서 부적절하다는 건 뭐야? 장난하는 거야? 뭐예요?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참나. 아니 이거 한다고 돈 얼마나 들었겠냐고. 많이 들었을 텐데. 월급까지 줬을 텐데. 자, 그러면서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 부회장을 법정 구속시켰다고 합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기획실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도 각각 같은 형량을 받았다고 하네요. 아이고, 바쁜데 또 이게 언론에 이렇게 광고가 많아. 자, 재판부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다만 자금을 횡령했다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의 명의로 후원을 요구했기 때문인 점, 업무상 횡령액 전부가 회복됐다는 점,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기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했다는 거죠. 이런 거 참작했다는 거예요.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양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다소 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나왔다가 또 이번에 구속된 거죠. 이 부회장이 총 298억 원의 뇌물을 건넸고 243억 원을 건네고 이 뭐야? 이 부회장이 건네고 총 건넨 금액은 298억 원이고요. 약속한 금액은 213억 원을 또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은 전체 뇌물의 기준 가운데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72억,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재단 센터 후원 16억 등 89억 원을 유죄로 인정했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만 뇌물액으로 인정했고요. 이에 따라 형량도 대폭 낮아져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 씨의 말 구입비 34억 원,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 16억 등 50여억 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면서 사건을 깨고 서울 고법으로 파기환송했죠. 대법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모두 86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유무죄 판단은 사실상 대법원에서 이미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양형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이 공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유죄로 인정된 액수가 파기환송심 전 1심보다 적고 2심보다 많아 형량은 1심의 실형 5년과 2심의 집행유예 2년 6개월 4년 차이에서 결정된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자, 이 부회장과 삼성 측은 실형을 피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는데 이게 다 안 된 거죠. 자, 결심에서는 9년을 선고했는데 어쨌건 이제 1년 6개월이 남은 상황, 이게 어쩔 수 없는 거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실형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재판부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건 정치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반면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운영, 이 부회장의 대국민 회견을 통한 문호조 경영 폐기 및 경영권 승계 종식 선언 등으로 변화한 모습을 보이면서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은 최후 진술 당시 과거의 잘못은 모두 제 책임이고 최고 수준의 도덕성, 투명성을 갖춘 새로운 삼성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하며 눈물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삼성 측은 이건희 삼성 회장이 지난 10월 별세에 이 부회장이 명실상부한 총수로 자리매김한 만큼 이 부회장의 부재는 삼성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용만 상공회의소 회장이라든가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 벤처기업까지 포함해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냈잖아요. 근데 다 그게 이제 무시되고 이번에 구속된 거죠. 그럼에도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삼성과 재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할 경우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지만 이미 한 차례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단을 거친 점을 고려하면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이것도 불복해서 재항고할 텐데 이건 굉장히 낮죠. 자,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이 또 구속돼서 대한민국 경제의 먹구름이 지금 드리워졌습니다. 먹구름이 드리워졌는데 정말 어이없고 황당하고 저도 지금 바로 속보를 전달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거 예상은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할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긴 좀 어렵다. 다른 보도들을 보고 제가 판단했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석방될 거다, 무죄가 될 거다 이런 말씀 절대 안 드렸고 그럴 수도 없고 다만 그래도 좀 뭔가 아주 신락 같은 희망을 봤는데 그것마저 이제 무너진 상황이고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기업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아마 삼성이 이제 떠나는 그런 과정을 밟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문재인이 사면을 해주는 것뿐이 남지 않았거든요. 이 사면으로 협박할 가능성이 있어요. 삼성 니네 어떻게 할 거야? 뭐 줄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준다는 게 문재인 개인이 아니라 뭔가를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협박해갖고 사면해준다는 대가로 또 삼성이 엄청난 지원금을 재단을 만들어갖고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이건희 부회장이 5천억 원을 사비를 내갖고 재단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 좌파들이 앉았거든요. 또 이번에는 몇 조 내놓으라고 그럴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니네 몇 조 내놔갖고 근데 진짜 미르 스포츠 재단도 무슨 그게 불법을 한 것도 아니고 문화융성인데. 그리고 과거에 재단 만든 것도 마찬가지로 정권에서 요구해서 만든 건데 5천억 원 내서 그거는 문제가 없고 박근혜 대통령이 겨우 2,300억 내서 하는 거는 문제가 되고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아마 어쨌건 또 이 좌파들이 요구해갖고 물밑에서 막 이렇게 해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한다. 그리고 또 재단 만들어 거기 좌파 앉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족같이 되는 거죠 진짜. 좌파들 또 거기 앉아갖고 띵까띵까 그거 뽑아먹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제 말씀은.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면 카드가 남아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또 굉장히 삼성을 압박할 거. 이거 내가 봤을 때 사면 한 장에 수십조 몇 조 아마 뽑아먹을 거예요. 몇 조. 아씨팟 진짜 욕 나오네 진짜.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준법이 만들려고 그래갖고 좌파들 앉혀놓고서 막 돈 주고 이번엔 또 이제 사면한다고 사면하기 전에 아마 삼성이 벌써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다가 몇 조 원에 투자하고 몇 조 원에 재단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 이번에 살리겠다. 우리 돈 많이 벌었는데 하면서 또 재단 만들면 거기에 또 좌파 새끼 하나 앉혀갖고 돈 쪽쪽 뽑아 먹으면서 좌파 지원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라고. 이거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다른 내용 필요 없어요.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제일 상황이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이거 제가 요거 기사 하나 찾아볼게요. 과거 그 사례가 있어요. 이건희 부회장도 그래서 5천억 뜯겼다고. 자, 정몽구 8,400억, 이건희 8천억. 자, 서울고법 형사 10부 6일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정 회장에게 2013년까지 매년 1,200억 원씩 모두
8,400억 원을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시설, 건립과 환경보전 사업에 쓰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건희 회장 8천억 원 어떻게 됐나. 정몽구 회장의 사저 출연 판결에 앞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지난해 8천억 원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이게 언제 기사냐면요. 이게 꽤 오래됐어요. 2007년도. 자, 13년 전인데 8천억 원 환원하고 그 뒤로 건강 굉장히 안 좋아졌어. 억울해서 나오는 봐. 억울하겠죠. 당연히. 자, 정몽구 회장도 생각해보세요. 그 뒤로 잘 안 나타나. 그죠? 정몽구 회장도 그렇고 이건희 회장도 그렇고. 사제 출연 판결에 앞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지난해 8천억 원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삼성은 지난해 7월 1일 이건희 회장 일가의 재산과 공익재단 출연금 등 모두 8천억 원을 조건 없이 사회에 헌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 출연이었고요. 엑스파일 사건, 금산법, 파동, 에버랜드 사건에 잇따라 터지면서 삼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결정적인 원인이었고요. 8천억 원 가운데 4,500억 원은 이미 사회에 환원한 돈이었고 삼성 이건희 장학재단 기금이었다고 합니다. 이 재단은 2002년 이건희 회장이 1,300억 원, 이재용 상무가 1,100억 원을 삼성 계열사가 2,100억 원을 공동 출연에 설립했고 나머지 3,500억 원 이 회장 일가의 부당이익금, 헌납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재단을 또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문제를 노회찬이가 또 문제 제기했고 실제로 기부하는 것은 2,200억 뿐이다 라고 하면서 또 어쨌든 이 회장이 약속했던 8천억 원은 지난해 5월 7,371억 원 플러스 743억 원의 형태로 교육부에 넘어갔다고 하죠. 삼선 이건희 장학재단에 추가로 3,500억 원을 기부한 뒤 재단 기금을 통째로 넘기는 방식을 특정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내용은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제 출연해라, 돈 내라. 그래서 무슨 또 재단 만들어 갖고 이 좌파들 앉아갖고 띵까띵까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예상컨대 조 단위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조 단위가. 근데 저는 사면의 대가로 그렇게 할지, 나 그냥 교도소에 살면서 내가 이제 삼성 미국으로 가는 거 그거나 확정 짓겠어. 이럴 수도 있고. 근데 또 이게 또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국정농단 재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재판이 하나 있는 게 삼성에 대해서 삼바 문제가 있다고, 삼바. 삼성 바이오, 또 승계 문제. 이것도 지금 조사받고. 그것도 검찰에 의해서 엄청나게 지금 압수수색 당했거든요. 야, 진짜 이거. 그래서 삼성은 쪼개지기 일보 직전에 와 있어요. 쪼개지기 일보 직전에. 지금 한번 삼성 주가 한번 볼까요? 이제 폭락했어요. 마이너스 2점 등락을 하는데 지금 삼성 주가 또 내려가고 있죠.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면 카드가 나오면서 다시 반등할 수는 있어요. 아마 지금 사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유가 이제 알겠어요. 제가 이제 알겠어. 양정철이가 사면 그러면서 띄운 이유가 알겠어. 이유를. 이 사면 카드를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을 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이재용이 들어갈 걸 알고 사면으로 해갖고 지금 사회 환원해라 재산 좀 이렇게 지금 압박하려고 한 것인지 아닌지, 그래서 사면 카드를 지금 미리 이렇게 툭툭 던진 게 아닌지, 얘네들이 조금 장기적으로 계획을 했네요, 이 부분을. 정말 누가 봐도 악질 아닙니까 이거? 그냥 이재용 부장 당당하게 있다가 근데 그게 어려운 게 또 재판이 또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미치고 펄쩍대요. 여러분들 2016년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이 1년을 살았고, 그리고 80여 차례 재판을 받고 또 한 90여 차례 압수수색을 받았어요. 재판만 한 80여 차례 재판정에 섰거든요. 오늘까지 포함하면 또 거기에 이제 포함되겠지만 이거 뭐 황당하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2년 6개월 집행유예로 나왔죠. 그리고 대법원 합의체 파기환송됐고, 그 다음에 이제 특검 파기환송심에 이재용 징역 9년, 그 다음에 오늘 2년 6개월 이렇게 된 건데, 야, 진짜 황당하겠어요. 황당하겠어. 지금 현재 다른 분석 기사는 나온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남은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사면이죠. 사면.
3월 달 사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8월 정도 3월 사면도 가능할 수 있어요. 1년 정도 1년 2개월 정도 살았거든요. 이재용 부회장이. 때문에 2년 6개월이니까 아직 한 1년 넘게 살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3월 정도면은 경제인부터 사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쪽으로 사면을 8월 달에 하지 않을까. 지금 문재인이 오늘 사면 관련 얘기 좀 보면은 사면 국민들이 원해야 된다. 지금 아직까지 사면을 할 때가 아니다. 그런데 그러네. 오늘 또 문재인이가 얘기한 거 보면요. 뭐 자기가 사면 얘기하기 너무 빠르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도 좀 빠른 거 아니야. 3월도 어렵네. 당분간 살아야 되네. 돌겠네 진짜. 여러분들 갇혀 있으면 저도 지금 지난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지금 자가격리 하다가 저는 사실 능동적 자가격리라 밖에 다닐 수 있거든요. 근데 뭐 거의 자가격리 상황이죠. 방송만 해야 되니까. 직원들도 지금 자가격리된 상황이라. 이렇게 며칠만 있어도 몸이 막 쑤시고 죽겠어요. 근데 이 구속되면요.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먹죠. 닦고 싶을 때 제대로 못 닦죠. 예? 좁죠. 냄새나죠. 이게 미쳐버리는 거라고 사실은. 네? 정말 이 사면뿐이 남지 않았는데 사면을 조건으로 또 뭘 또 달라고 그럴지 정말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계속 여러분들 저와 함께 속보 나오는 거 지금 계속 속보가 터지고 있거든요. 나오는 거 나오는 대로 보면서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편적인 보도들 뿐이 나오지 않고요. 자, 경총의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경총의 입장문. 경제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경제인 총연합회죠. 경총. 한국경영자 총연합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경제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경총은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 세계 각국의 자국산업보호 중심의 경제정책 가속화 등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 공백으로 중대한 사업 결정과 투자 지연이 됨에 따라 경제 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가올 포스트 코리아 시대에 심화될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글로벌 기업의 적극적인 사업 확장과 기술 혁신으로 신산업 분야 등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향후 삼성그룹이 경영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뭐 이제 사면해달라 그런 얘기인데, 사면이에요, 사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이재용 부회장은 코로나 말 경제위기 속에서도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진두지휘하면서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데 일조해왔는데 구속 판결이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이 한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 활동 위축은 개별 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반응입니다. 정경련은 장기간 리더십 부재는 신사업 진출과 빠른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디 삼성이 이번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지속성장의 길을 걸어가길 바라면서 경제계는 이번 판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아까 이제 한국경영자 총연합회 논평은 또 여러분들께 소개한 거고, 자, 대한상공회의소 이날 공식 논평을 내진 않았지만 이상경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한국 경제가 코로나19에 따른 산업 패러다임 급변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삼성이 대표 기업으로서 신산업을 선점해야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부회장의 부재로 위축될 것 같아 우려가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삼성 경영진은 총수 부재라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를 능동적으로 극복해 나가기를 바란다. 이런 지금 논평과 또
인터뷰를 했는데, 자, 일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게 좀 해도 너무한 게, 무슨 준법 감시 만들려고 해요. 준법 감시 만들고 돌아다니면서 바쁜데 말이죠. 준법 감시 참여해서 서약해야 되고 내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지 않는다고 하고 말이죠. 노조에 노조 활동 보장해 준다고 하고 다 풀어놨어요. 다 풀어놨는데 결국 구속된 거야. 결국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다 풀어놨는데. 삼성 앞으로 어려워질 거예요. 이제 정부가 원하는 대로 계속 끌고 갈 수뿐이 없는 거예요. 계속 압박하게 사면해 줄 테니까 사회에 환원해라. 사면해 줄 테니까 뭐 줘라, 뭐 줘라, 뭐 줘라, 뭐 해라.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공기업 되는 거지, 뭐 이제는. 삼성 공기업. 예? 대통령이 임명하면 거기 가서 사장하는 거지, 뭐 이제는. 이런 상황이. 이러니 빨리 떠나야죠. 여기서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예? 여기서 사업하는 게 미친 짓이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예. 자, 황당한 상황이 됐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일단 말이죠. 여러분들 뭐 계속 들어오시네 방송. 예. 뉴스는 지금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예. 법정 구속됐고 조선일보도 그렇고 나 지금. 예. 준법 감시 필요 없었다. 성과 못 내 형량 참작 안 된다. 이게 뭐예요? 이거 무슨 완전 뭐 독재 국가야. 참네. 이 보도도 황당하네. 전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질라고 그랬더니만 이 보도 보다가 열받아가고 이거. 준법 감시 소용 없었다. 법원 성과 못 내 형량 참작 안 된다. 예? 자.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 내역에 대해 긴 부분을 할애했다고 합니다.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 내역이 이 부회장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관심이었는데 삼성 준법감시위는 삼성전자 등 7개 계열사의 준법감시 등을 위해 지난 2월 설치된 독립위원회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준법 경영을 향한 진정성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준법 감시가 양형에 반영할 만큼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면서 양형 요소로 고려하지 않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은 이번 사건 범행 당시 준법위원인 등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을 막진 못했다면서 당시 운영 중이던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제도가 하급 직원뿐만 아니라 기업 총수와 최고 경영자들도 대상으로 하여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다면 이 사건 범죄는 방지될 수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들도 이 법정에 서는 일이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재용 피고인도 최후 진술에서 지금 같으면 결단코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면서 후회했다며 이 사건은 특검이 기소한 바와 같이 국정농단 사건의 일부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동안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었던 삼성 최고 경영진이 가담한 뇌물횡령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나 미치겠네. 재판부는 실효적인 준법 감시는 법적 평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위험 예방 및 감시 활동 하는 데까지는 이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에 대해 준법 감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어 과거 정치 권력에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했던 허위 용역 계약 방식을 독립된 법적 위험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지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서 참 제도를 보완해 아니 이거 왜 만들어 놓고 이렇게 긴 설명을 하는 거야? 만들지 않았으면 되잖아. 아니 그러고 참나 여러분들 기업인이 기업 활동하면서 준법 감시해 갖고서는 매일 누가 와갖고 이건 법적으로 맞습니다. 아닙니다. 큰 틀 안에서 법에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큰 틀 안에서. 삼성이 미국 나가서 불법합니까? 대한민국 여러분들한테 갤럭시 팔면서 불법하는 거 봤어요?
이 정치권 권력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 권력 때문에. 그러니까 원인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지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닌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 참나 이거 진짜. 그러면서 재판부는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자 글로벌 혁신 기업인 삼성이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범죄에 연루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 이건 뭐 삼성 때문에 그러는 거야? 삼성은 일만 하면 되는데 기업이 자꾸 깐죽깐죽하게 정치 권력이 깐죽깐죽하면서 계속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 국정농단이라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융성을 위해서 선의로 부탁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통치행위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탄핵을 하고 삼성은 깜빵에 쳐놓고 이 대한민국에서 기업 못하겠네 이제. 응? 이어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를 만들겠다고 다짐한 바와 같이 준법 경영의 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줬다면서 시간이 흐른 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법 윤리 경영의 출발점으로서 대한민국 기업 역사의 하나의 큰 정표라는 평가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할 말은 있네. 아니 그냥 저기 판사님 가서 삼성 운영하세요. 예? 이제 앞으로 판사가 막 운영해야지 뭐. 예? 판사가 대기업 운영하고 막 그래야지 뭐. 기업인들이 왜 필요해?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하면 되지. 예? 정치 권력이 가서 그냥 다 하면 되지 뭐. 판사가 가서 사장하고 검사가 가갖고 거기서 뭐 해외 다니면서 세일즈 하고 이러면 되지 뭐. 말하면서도 제가 어이가 없네. 말하면서도. 정말 여러분들 신튜브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구독 버튼. 오늘 저녁에 제가 흥분해갖고 조금 방송하면서 좀 흥분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하시고 오늘 또 제가 한밤의 토크 신튜브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신튜브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오늘 한밤의 토크에서는 제가 좀 더 정리를 하고 김종호 교수님을 좀 한번 제가 전화로 모셔갖고 저녁에는 경제 전문가를 전화로 모셔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김종호 교수님이나 다른 경제 전문가 그리고 이 재판과 관련해서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변호사들이라든가 또 관련 전문가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모셔가지고 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일단 말이죠. 장시간 이렇게 속보 전했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오후에 다시 뉴스 정리해가지고 지금 또 우동균 기자가 정리 중에 있거든요. 또 신의 한 수에 올리고 오후에 다시 정리를 해서 나오는 소식들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자세하게 또 보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열받아갖고 더 하면 욕 나올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